네, 오늘은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부분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주주총회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고요. 또 저희들도 많은 질문들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주주총회에 관한 절차 자체를 대표님들이나 실무자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서요. 오늘은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짚어보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고요. 그 중에서도 일단 첫 번째로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부분들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주주총회를 한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1년의 절차를 보자면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결정하는 절차가 있고요. 소집 결정에 따라서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내용을 각 주주분들한테 통지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통지한 이후에는 각 주주분들이 오셔서 그 사안에 대해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서 주총 결의를 하게 되고요. 결의를 하게 되면 그 결의 내용을 의사록으로 만들어 가지고 필요할 때는 특히나 이제 등기 같은 것들이 필요한 등기 사항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증받아 가지고 등기를 하는 이런 절차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 공증과 등기는 불필요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일단 소집과 통지와 관련돼서 보고 싶은데요. 특히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이거는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주총회 소집에 관해서는 거의 대부분 이제 두 가지 회사 중에서 하나로 여러분들이 생각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회사가 이사회가 있는지, 이사회가 없는지부터 먼저 판단해 봐야겠죠. 여러분들은 물론 직함상 이사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이사는 다 등기부 등본을 떼봤을 때 이사로 나오는 분이 몇 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원래 원칙적으로는 상법상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규정을 안 지켜도 되는 것이죠. 3인 이상이어야지 이사회가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사가 1명이거나 2명밖에 안 된다면 이사회는 없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그 주주총회는 각 이사가 소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이사회가 있는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가지고 주총을 소집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주총을 소집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체크 포인트 첫 번째, 우리 회사의 이사는 몇 명인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사회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판단을 하셔야 하고요. 두 번째, 이사회가 있다면은 이사회 주총 소집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있는가? 그거를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서 적법하게 소집 절차를 소집하기로 이사회 결의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바로 각 주주분들한테 일시, 장소, 그리고 회의의 목적을 명기해 가지고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통지는 누구한테 보내면 될까요? 대주주한테만 보내면 될까요? 5% 이상? 아니에요. 모든 주주한테 보내야 합니다. 한 주만 가지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주주한테는 언제, 어디서, 그리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주총 결의를 하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통지를 해야 하고요. 그 통지를 해야만 적법한 주총 결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어떤 주주한테는 아예 보내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요. 주총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통해 가지고 취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 스타트업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 계세요. 창업자분들 중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주요 VC 기관 투자자분들한테만 소집 통지 보내고 개인 주주들은 다 믿음으로 하는 거지 하고 안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다 소집 절차 하자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주주한테 보낸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궁금한 거 있겠죠? 언제 보내면 될까요? 저는 보통 하루 전에 보내는데요. 안 돼요. 예. 기본적으로 우리 상법상으로는 주총 결의, 주총에 대한 소집 통지는 바로 2주 전, 14일 전에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스타트업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 많지 않죠. 당장 내일 바로 결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방법이 없나요? 네. 사실 실무적으로는 더 많이 하는 경우는 소집 절차 생략 동의서를 많이 받습니다. 즉 모든 주주들이 소집 절차를 생략한다면 사실 당일날도 바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직 초기여서 주주들이 많지 않은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소집 절차 생략 동의서를 각 주주분들한테 받음으로써 소집 절차가 없더라도 주총 결의 자체가 유효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거 당연히 저는 알고 있다고요. 참 다행이고요. 하지만 생각보다는 업력과 실력과 또 역사가 된 스타트업들인데도 불구하고 주총 소집 과정에 있어서 하자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자, 소집의 주체가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통지를 모든 주주에 대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모든 주주한테 원칙적으로 기간 단축을 하거나 14일 이내에 보낼 수 없는 상황으로서 기간 단축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절차 자체를 생략하는 것들이
작업들이 필요하다면 모든 주주분들로부터 바로 그런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네, 특히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중에서 성장하는 스타트업 중에서는 주로 스타트업의 사정을 잘 이해하는 작은 VC들과 함께 하다가 나중에 대기업 금융권 이름이 붙어 있는 VC들과 또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투자를 받아서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소집 절차 생략 동의서 오늘 보내고 내일까지 주세요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나쁜 사람들이어서 그럴까요?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또 그렇지는 않고요. 실무적으로 의사결정에 있어가지고 이 회사를 관리하는 담당자가 정결권이 없는 경우들이 좀 큰 기업들은 더 많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이 생략 동의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내가 할 수 있는지가 좀 불명확하고 상부에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야 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작업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생각보다는 많이 있고요. 그런 점들을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바로 전날 동의서 받아가지고 주총 소집했던 게 일반화됐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적어도 시리즈 A 이상 된 스타트업이라면은 이 과정들을 3, 4일 정도, 최소 3, 4일, 가능하다면 일주일 정도 전에는 주총이 언제쯤 열릴지를 예고하고 일단 소집 절차에 대해서는 생략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된 내용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생략 동의를 받을 때 그냥 생략 동의서만 받으면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소집 통지서를 보내면서 생략 동의서에 샘플을 같이 보내드려야 합니다. 즉, 우리가 일시, 장소, 그리고 회의 목적을 다 기재한 소집 통지서를 보내면서 대신에 이거에 대한 절차를 생략한다는 동의를 받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거 보내면은 소집 절차가 된 건데 뭘 생략합니까? 네. 정해진 기간 안에 보내진 않은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간 단축이나 아니면은 절차 자체를 생략한다는 것 자체를 봐야 하고요. 절차를 생략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안건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소집 통지서와 생략 동의서를 같이 해가지고 보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사실은 소집 절차에 대한 내용들이 다 담겨 있고 소규모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간 단축 동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간 단축 동의서 샘플을 같이 주주분들한테 보내는 절차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총의 소집과 통지에 관한 부분을 배웠는데요.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것만 지키더라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거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